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if else를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if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양자택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의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if와 else 이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그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A가 5보다 큰 경우와 A가 5보다 크지 않은 두 가지 경우밖에 그 이렇게 나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A가 5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사실 A가 5와 같은 경우와 A가 5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계속 세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else if라는 요 문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현실적으로는 물론 if else의 구조도 물론 개선된 구조이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구조는 if else 이 구조가 가장 현실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은 자, if에서 자, 여기서 수행 조건이 나오죠. 아까는 수행 조건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복잡다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행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이 만족되니? 만족하니? 자, 만족하면 일단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수행합니다. 만족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는데, 만약에 이게 만족하지 않아. 거짓이야. 그러면은, 아까는 else로 바로 띄었는데, 그 밑에를 딱 보니까 else if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해석하면 뭡니까? 아, 요게 거짓이면 else로 가는데, 다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A 카드, B 카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C 카드도 있고, D 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카드를 내가 보여줄게. 이건 만족하니? 했더니 자, 요게 만약에 만족하면 또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수행하고 얘도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문은 빠져나가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카드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행 조건 3, 수행 조건 4, 수행 조건 5 계속 이 세트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else if. 그러다가 수행 조건 1, 2, 3, 4, 5, 6, 7, 8, 90 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이제 그때 맨 마지막에 요 else문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수행 조건 1, 2, 3, 4, 5, 6, 7, 8, 90 다 불만족하면은 else에서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작성했던 자, 그 코드를 또 한번 개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else 부분이 사실 너무 빈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크다, 크지 않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자, 크지 않다에는 같다와 작다 이렇게 또 우리가 세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else if 자, A가 5와 같은 경우 5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if A가 5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면은 그때 이제 이 else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때는 뭐 거의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다 걸리겠지만 뭐 정말 이상한 정수가 아닌 뭐 어떤 그 이상한 값을 넣겠죠. 그래서 입력값이 잘못된 경우 입력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A가 5보다 크다면 자, 이거는 이제 참이면
자, 좀 들여쓰기 좀 맞춰줄게요. 자, A가 5보다 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7을 입력했어. 그러면은 자, 요게 만족하죠? 만족하면 여기서 그 얘를 출력하고 얘는 else if else 거치지 않고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else if else 모두 다 어딘가에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자, 만약에 A가 5다. 그러면은 자, 얘는 거짓이니까 그냥 빠져나가고 else if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걸리고 자, 얘 실행한 다음에 그냥 빠져나갑니다. 요 밑에 이하에 있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판명이 났는데. 자, 만약에 A가 뭐 3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 거짓이니까 자, 건너뛰고 자, 요거 만났을 때 참이니까 얘 출력하고 또 그냥 그 이하는 무시.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정수가 아니라 뭐 이상한 뭐 문자 값을 입력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모두 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else에서 출력이 되고 자, return 제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순서도 보면은 자, 이렇게 입력 받았어요. 자, A 값 입력 받고 자, 요 순서도를 잘 보시면 요게 예를 들어서 7이 들어왔어요. 7이 들어왔으면은 자, 참이잖아요. 이 조건 참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자, 입력값 5보다 큽니다를 출력하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로직이죠. 자, 만약에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2였다. 그러면은 자, 거짓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자, A가 5보다 그러면 작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건 또 참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자, 입력값 5보다 작습니다. 출력하고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이하를 볼 게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로직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조건문에서는 그 if, else. 자, 이 구조 이상 완벽한 구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됩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점수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점수값은 정수인데요. 점수값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하고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이면 포함이에요. 60을 포함한 거고요. 미만은 59점부터, 그러니까 이하로, 그러니까 60을 제외한 59점부터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사용자로부터 점수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스캔F 이용하시면 되고요. 점수값은 정수고 점수값이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인데 아까하고 같은 그 문제죠. 그런데 단 합격자 중에 90점 이상이면 추가로 장학 대상입니다를 출력하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제에 그 조건을 하나 더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을 받는데 자, 나이의 값이 13세 미만이면 어린이입니다를 출력하고요.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입니다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19세 이상이면 성인입니다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 if, else if 이용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캐릭터형으로 문자 한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문자 다루는 것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문자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는 자, 소문자 Y, 소문자 N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입력한 값이 Y라면 네, 드라이브를 포맷하겠습니다를 출력하고요. 입력한 값이 N이라면 아니요, 드라이브를 포맷하겠습니다를 출력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전산실에서 좀 이런 장난을 좀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 예, 아니오를 누르게끔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 예를 누르든 그러니까 Y를 누르든 N을 누르든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드라이브를 포맷하겠습니다. 아니요, 드라이브를 포맷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진짜 포맷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장난이에요. 그냥 메시지만 나오고 그냥 프로그레스 바만 쭉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예. 진짜 포맷하면 그건 범죄죠. 예. 자, 요거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사용자로부터 성적 점수인 정수값을 한 개 입력을 받아서 그 값에 대한 학점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91점부터 100점까지는 A학점, 자, 81점부터 90점까지는 B학점, 71부터 80까지는 C학점, 61부터 70까지는 D학점, 그 다음에 60점 이하는 F학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수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범위를 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자, 관계 연산자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경우에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와 그 OR 연산자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예를 보면은 점수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95를 입력했을 때 학점은 A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